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124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군자란, 군자란과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며칠 전에 식당에 갔는데 아주 군자란이 아주 예쁘게 핀 것을 보고 군자란을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자료도 찾아보고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네, 군자란입니다. 그렇죠? 네, 아주 꽃잎이 아주 이쁩니다. 그런데 보면 군자란은 이러면 난이라고 되어 있지만 난이 아니다. 난이 아니다. 그럼 난이 아니고 뭐냐? 네. 그리고 왜 그러면 군자란이라고 이름을 지었나 하는 이름의 유래라든지 관련된 몇 가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름을 보면 군자란은 한자로는 임금군과 아들자 그리고 난초란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임금군은 다스릴 윤과 입구자다. 네, 다스릴 윤의 입구. 윤은 성시로도 많이 쓰이죠. 자, 아들자다. 네. 뭐 글자 그대로 보면 임금의 아들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이것과는 이렇게 서 있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쓰는 군자라는 낱말은 또 별도로 나름대로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난초라는 풀초의 가로막을 난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 난초라는 데에서는 바로 얼마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글자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어사전을 보니 수선화과의 유래사를 풀이다. 난초과가 아니다. 이러면은 난이 들어있지만 난초과가 아닌 수선화과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전을 보니 초여름에 꽃이 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원산지로 원효용으로 쓰인다. 그리고 또 다른 사전을 보니 물론 수선화과입니다. 1월에서 3월에 핀다. 이렇게 되겠죠. 네, 지금이 피는 시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학명을 일부러 적었습니다. 클리비아 미니아타. 왜 일부러 적었느냐 하면 뒤에 이거 관련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클리비아 미니아타라는 학명의 꽃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군자란이라고 부른다. 그렇지만 원래는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학명의 클리비아가 있다. 거기에서 군자란이 나왔는데 지금은 미니아타가 대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군자란이라고 한다. 이름을 친구 이름을 좀 가져와서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군자란이 그러면 재배의 유래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에 나무 위키를 찾아봤습니다. 나무 위키에 찾아봤는데 결론은 이렇게 물음표를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했다. 결론은 이건 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무 위키 설명을 보면 명나라에 영락제 때 환관 정화가 대선단을 이끌고 세계를 이렇게 글쎄요 다닙니다. 그렇죠? 아프리카까지 갔다. 아프리카에서 이것이 이제 아프리카 원산입니다. 중국으로 가지고 와서 조선에서도 전해졌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한다라고 적어놨는데 자 이렇다 하면 중국의 자료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중국 자료에 나오지 않습니다. 중국의 위키피디아를 보니 전혀 나오지 않고 1932년 일본에서 전해졌다. 일본에서 가져왔다. 일본에서 중국의 장춘으로 가져왔다. 지금의 장춘. 예. 이 장춘이라는 것은 만주국의 수도다. 만주국. 자, 일본의 괴뢰국이라 할 수 있는 만주국이 1932년에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이 장춘이다. 그래서 건국을 기념을 해서 일본에서 군자란을 이렇게 두 화분을 이렇게 가지고 왔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궁궐과 황실 정원에서만 이것을 키웠다. 재배를 했다. 그런데 1945년 일본이 패망 후에 이제 이것이 비로소 민간에서 재배가 됐다. 중국 위키피디아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화와 관련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일본의 위키피디아를 보니까 이것이 이제 남아프리카 원산이다. 그리고 이것이 유럽으로 전해졌다가 명치시대에 일본으로 왔다. 그래서 종합해 보건대 군자란은 유럽에서 일본을 거쳐서 중국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유럽에서도 특히 영국으로 먼저 갔다. 1823년에 보브라는 사람이 영국인이 발견해서 가져갔다. 이렇게 제가 표시를 했는데 제가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기록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제 군자란 재배하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군자란이란 이름의 명칭은 어떻게 유래가 됐느냐? 우선 일반적으로 군자란은 대체로 한 6개 종으로 본다. 뭐 여기보다 한 2종 더 많은 자료도 있었습니다만 대충 이렇게 본다. 이 중에서도 가장 대중화된 것은 미니아타라는 것이다. 네. 앞에 C라는 것은
다 클리비아라는 것을 얘기한다. 속명인데 클리비아다. 미니아타가 지금 우리가 대중적으로 이렇게 알려진 꽃이고, 그리고 원래 군자란이 최초의 발견이 됐을 때, 그리고 이름은 노빌리스다. 클리비아 노빌리스다. 자, 이 클리비아는 왜 붙었느냐 하면 빅토리아 여왕의 가정교사였던 노슨블랜드 공작 부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샬럿 펫인데, 이 사람은 원래 이름이 클라이브다. 여기서 온 것이다. 그래서 이 공작 부인이 영국에서 처음으로 꽃을 재배해서 꽃을 피웠다. 그래서 1828년에 영국의 유명한 식물학자 존 린들리가 이 공작 부인의 이름을 따서 클리비아 노빌리스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죠. 영어 학명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클리비아 노빌리스를 1887년에 동경이과대학 오쿠보 사부로란 교수가 이 클리비아 노빌리스를 군자란으로 이름을 붙였다. 네. 노빌리스에서 귀족이라는 의미에서 군자라는 의미가 나왔지 않느냐. 그리고 난이라는 이제 이름을 이때 붙였다는 것이죠. 실제로는 학명을 난이 아니지만 이렇게 붙였다. 자, 그런데 이제 클리비아 노빌리스가 원래 군자란의 이름의 원천이 되는데, 지금은 주로 미니아타, 이것이 군자란을 대표적인 군자란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군자란이라고 한다. 이 미니아타가 친구라고 할 수 있는 노빌리스의 이름을 이제 가지고 와서 자기 이름을 쓰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미니아타는 말은 군자란의 꽃 색깔을 보면 알겠습니다만 붉은 홍색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군자란의 종류가 아마 6개다, 8개다 이렇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이것이다. 그렇죠? 이것이 미니아타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일반적으로 군자란이라고 한다. 그렇죠?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여기에다 대화, 큰 꽃이다 해서 잎이 좀 큽니다. 그래서 대화라는 말을 붙여서 우리나라에서도 대화 군자란이라고도 하고, 일반적으로는 군자란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니아타보다 원래 군자란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노빌리스는 꽃이 이렇게 돼 있다. 노빌리스는 이렇게 미니아타보다는 아주 꽃이 이렇게 작다. 작고 꽃이 아래로 피어 있다. 그렇죠? 아래를 보고 핀다. 그렇지만은 미니아타는 꽃이 위로 보고 피는 것 이제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은 이것을 수소군자란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수라는 것은 수직이다. 현수막 할 때 아래로 드리워진다는 뜻이죠. 아래로 보면서 웃는 군자란이라. 이렇게 해서 중국에서는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자료를 보니 수소군자란이라고 노빌리스를 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노빌리스가 군자란이었지만 지금은 미니아타가 이름을 가로채서 쓰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군자란의 꽃말은 노빌리스 이런 그대로 고귀하다, 우아하다, 군자와 어울리는 그런 꽃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군자란이 앞에서 만주국으로 왔습니다. 그렇죠? 만주국의 장춘이 이제 그때 수도였기 때문에 장춘과 상당히 관련이 있다. 그래서 지금 군자란은 장춘시의 시화다, 꽃이다. 옛날에 이제 장춘은 신경이라고 했다. 그렇죠? 그래서 시화가 돼 있다. 그래서 장춘에는 군자란 축제가 매년 이렇게 열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군자란이 품종이 많이 개발되는 곳인데, 1982년도에 이 장춘, 길림성 장춘에서 군자란 투기 열풍이 좀 불었는 모양이에요. 네, 우리나라 자료에는 잘 안 나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런 것이 있었다. 글쎄요, 17세기에 네덜란드의 튤립 투기만큼은 물론 그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군자란 투기가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중국에서는 군자란이, 특별한 군자란은 굉장한 어마어마한 가격으로 팔리고 있다라는 그런 자료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가끔 보면 이렇게 군자란은 화상 군자란이라고도 표기하는 모양입니다. 화상이라는 것은 스님을 뜻하죠. 왜 이런 이름이 붙었느냐 하면, 원래는 장춘의 만주국의 궁궐 내에서만 피우던 것이 민간에서 피우게 될 때 어떤 스님이 이렇게 꽃을 잘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잘 피워서 유명한 군자란의 유명한 품종을 만들었다. 그래서 화상 군자란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린다. 그리고 아주 품종이 좋아서 우대를 받는다. 그런 자료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군자라는 말 자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학식이 높고 행실이 어진 사람을 우리가 보통 군자라고 한다. 그렇죠? 네. 마음이 착하고 무던한 사람도 군자라고 한다. 아, 저 사람 군자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높은 벼슬에 있는 사람도 막 군자라고 볼 수 있겠죠. 예전에 아내가 자기 남편을 높여 이러던 말도 군자라고 했다. 이렇게 되겠죠. 네. 군자라고 하면 이제 사군자라는 낱말을 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사군자 잠시 보면 동양화에서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를 그린 그림 또는 그 소재를 사군자라고 한다. 고결함을 상징으로 하는 문인화의 대표적인 소재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매란국죽을 이제 군자라고 한다. 그래서 봄은 매화다. 그래서 설매다. 여름은 난초다. 가을에는 국화, 추국이다. 겨울은 대나무, 청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같은 한자 문화권에서도 중국과 일본은 우리와 좀 다른 것을 봤습니다. 중국을 보니까 봄은 난이다. 그래서 출난이다. 대나무는 여름이다. 하죽이다. 국화는 물론 이제 가을 추국이다. 매화는 겨울이다. 해서 동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일본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봄은 난초고 여름은 대나무, 가을은 국화, 그리고 겨울은 매화다. 이렇게 우리는 매란국죽인데 중국과 일본은 난죽, 국매 막 이런 식으로 사군자를 생각하고 있다. 예. 오늘 군자랑과 사군자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난이 아니지만 이름은 난이 붙었다. 그래서 얼핏 보면 난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 막 그런 것을 비롯해서 이름의 유래가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